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여자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저만 보면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봐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 한번 만나보라고 합니다. 30 중반이 넘어가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그렇다고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6명 정도 만났는데요. 헤어지는 순순히 똑같았어요. 이유는 늘 한 가지였죠.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요. 사귀던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한두 번 그렇게 헤어지자 처음에 사귀자고 할 때부터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알고도 괜찮다면 사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면 또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설마 진짜 결혼 생각 없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 결국 또 헤어지고 만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30년 전쯤 엄마는 저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와 친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아빠는 제가 12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새어머니도 결혼을 한 번 했고 왜 헤어졌는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때는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았고 더 커서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었거든요. 나중에 좀 커서 알게 된 건데 새어머니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빠는 아마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나 싶네요. 새어머니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었어요. 새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없었거든요. 그걸로 놀림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학교 끝날 때 친구들을 데리러 엄마들이 오는 것을 보면 너무 슬퍼서 울면서 집에 들어가고 했죠. 그럴 때면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엄마를 찾지 말라고 혼내셨어요. 너를 버리고 간 나쁜 여자를 찾아서 뭐하냐고. 너희 엄마는 너를 싫어해서 간 거라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엄마가 원래부터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아빠에게도 엄마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해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빠한테 들려온 대답은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엄마가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래. 너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다는 이야기나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러시더군요. 그때가 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어요. 엄마는 나를 정말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랑 할머니가 그 이야기하면 싫어하는데 엄마처럼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앞으로 엄마 이야기 절대 안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해서는 그 후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와 할머니에게 예쁨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아빠의 재혼으로 새엄마가 생겼으니 어린 마음에 내가 잘하니까 엄마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도 새엄마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잘못하면 엄마처럼 또 도망간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새엄마가 생겨서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한테 나도 이제 엄마 있다고 자랑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새엄마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오고 장난감도 사주고 다른 친구 엄마처럼 해줄지 알았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저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면 귀찮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너로 저를 불렀습니다. 다정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던 거는 아니고 아빠와 할머니가 있을 때는 잘해줬어요. 다 같이 있으면 제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 딸 이렇게 부르고 다정하게 말 걸어주고 잘 챙겨줬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타이르곤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저희 집에 온 지 2년 만인가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막 태어난 동생이 예쁘고 신기했죠. 그래서 한번 안아보거나 만지려고 하면 새엄마는 아기 다친다고 절대 못 만지게 했어요. 아예 제가 동생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했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저리 가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빠나 할머니가 있어도 새엄마는 저한테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제가 잘못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혼을 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런 엄마라도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저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하면 새엄마도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커가면서 새엄마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새엄마한테는 저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다 알게 되었지만요.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서 애정이 하나도 없다는 걸요. 새엄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빠나 할머니도 정말 내가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저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그나마 아빠는 저한테 잘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아빠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으셨고 오로지 동생과 새엄마한테만 신경을 쓰셨어요. 동생이 좀 커서 누나라고 부르며 저를 따랐지만 저는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새엄마가 동생이 저랑 같이 있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그 누구도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자기들과 같은 집에서 곁들여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고 불편하다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빨리 커서 독립해야지라고 결심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집에서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보란듯이 잘 살려면 대학은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가 문제였죠. 당시에 아빠의 사업이 잘 되었어요. 하지만 아빠한테 돈 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학비와 원룸의 보증금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학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학교가 멀지 않은데 집에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하고 싶다 했고요. 새엄마나 할머니는 제가 나간다고 하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군요. 눈에 가시였던 제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도 해봐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좋은 생각이라더군요. 그리고 항상 어리게만 봐서 늘 걱정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의젓하게 다 컸다면서 대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나 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빠를 알아서 설득해 주었어요. 그거 하나 고맙게 생각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독립하게 되었네요. 학교에 다니면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비와 원룸 보증금 빌린 것을 갖고 순전히 제 힘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명절 때나 아빠 생신 때 몇 번 집에 갔고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안 가게 되더군요. 아무도 제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데 왜 가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용돈만 보내고 집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가지 않아도 왜 안 오냐는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큰일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를 빼고는 아빠도 저는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했는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없어도 아니 저 없어야 별일 없이 잘 사나 보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산 지 벌써 10수년 가까이 되었네요. 이런 삶을 살았던 저에게 결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애도 낳고 살아보려고요. 한 달 전쯤 일이네요. 그날은 평상시와 같은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하고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정도인데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는 방향이 같겠거니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서 일부러 집에 가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봤습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요. 그런데 그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멈춰서 뒤돌아보면 그 남자도 멈춰서 전화하는 척을 하더군요. 집으로 가는 길이 골목이라서 상가도 없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갑자기 빨리 뛰면 제가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고 바로 해코지를 할까 봐서 조금 빠르게 걸었어요. 무작정 큰 길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가자 작은 슈퍼가 눈에 보였고 그때부터 뛰어서 재빨리 슈퍼로 들어갔어요. 슈퍼 아줌마가 갑자기 뛰어오는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아줌마는 남편을 불렀고 아저씨가 밖에 누가 있나 봤어요. 하지만 저를 따라오던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죠. 아줌마는 경찰에 신고해줄까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저를 쫓아온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신고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조금만 있다가 가도 되냐고 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인지 다리가 풀렸거든요. 아줌마는 친절하게도 편하게 앉았다 가라며 의자까지 가져다 주더군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잠깐 의자에 앉아있는데 슈퍼 안으로 아줌마 한 명이 들어왔는데 아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저희 회사 구내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죠. 친하게 지내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얼굴 보면 그냥 인사나 하는 정도였어요. 아줌마가 먼저 아는 체를 하셨어요. 여기 근처에 사냐고 같은 동네에서 사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아는 얼굴을 보니 갑자기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하시며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줌마의 집은 저희 집하고 정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의 도움으로 집에 무사히 왔어요. 고마워서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드시고 가시라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그런데 혼자 가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니 나같이 늙은 아줌마를 누가 건드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가셨어요.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끝내 그냥 가셨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아줌마가 걱정되어서 식당으로 갔어요. 다행히도 별일 없이 들어가셨다고 하시더군요.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집에 가는데 저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 남자가 모자를 푹 눌렀어서 얼굴은 자세히 못 봤어요. 하지만 같은 모자를 썼고 같은 체형이었으니 같은 남자가 분명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3일째 되던 날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잡았는데 와서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회사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과 손에 상처가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일단 앉으라고 하시고는 사진을 보여주며 쫓아다닌 사람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에 소개팅한 적이 있는데 사귀자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고 했던 남자였어요. 그 뒤로 전화나 문자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러냐고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더군요. 아줌마가 저희 집을 지나다가 숨어서 제가 사는 집을 쳐다보는 그 남자를 발견했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셨대요. 아줌마가 제 이름을 대면서 아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대요. 아줌마는 왜 저를 따라다니냐고 했고 슬라이 끝에 결국 몸싸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다고 그날 사람 의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하더군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아줌마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가 아줌마한테 맞아서 이가 흔들린다고 한대요. 그래서 아줌마는 따로 폭행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줌마는 자기는 괜찮으니 저보고 얼른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괜히 이런 곳에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저를 도와주시려다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했죠. 저는 그 남자와 할 말이 있으니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만날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묻더라고요. 조금 무서웠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 남자를 만나서 폭행건에 대해서 좋게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괜히 스토커로 물려서 억울한데 맞게까지 했다고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요. 제가 뭐가 억울하냐고 따라다니는 거 맞지 않냐고 했죠. 증거를 대라고 하길래 며칠 전에 슈퍼 앞까지 따라왔고 어제도 그제도 내 뒤를 따라다닌 거 안다고 했죠. CCTV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겁을 먹었는지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만 원의 합의를 보고 나왔어요. 아줌마는 미안하다고 돈을 안 들고 있으니 내일 만나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괜찮다고. 그나저나 상처는 어떻게 하냐고 했죠. 아줌마는 별거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집에 가는 길에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줌마가 휴대폰을 주고 갔다고요. 금방 찾으러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신다며 다른 가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전화한 거라고 같은 회사라고 했으니 전달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서 다음날 회사에서 아줌마한테 전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가서 아줌마 휴대폰을 받고 나왔어요. 집에 위치는 대강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니 회사에서 주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아보니 아줌마더군요. 저는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찾아서 집에 가는 길이라고 어디서 만날 거냐고 물었어요. 아줌마는 저희 집 앞으로 온다더군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까무라치게 놀라서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바탕화면에 있던 사진은 제 어릴 적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니 왜 아줌마가 내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지? 나를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따라서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내밀면서 왜 제 사진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지금껏 엄마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간 10살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제 어깨를 다독이면서 울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요. 지금껏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나서 나를 위하는 척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냐고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저만 모르고 살았던 진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널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었어. 엄마가 30년 전에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난 거야. 엄마는 가진 거는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 전에 너를 갖게 되어서 네 아빠와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거야. 네 할머니는 임신을 빌미로 아빠랑 결혼해서 아빠 발목을 잡는다면서 나를 미워했어.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나는 너를 보며 참았어. 그러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 할머니는 한 번도 나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진짜 우리 아들의 자식이냐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셨어. 그러면서 설사 진짜 핏줄이라 해도 내가 그 집에 있는 이상 너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나만 떠나면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엄마라면 지금 조용히 떠나라고. 그게 애한테 더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아무 힘없는 나는 내가 떠나는 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네가 얼굴 보고 싶다고 찾아가도 절대 너를 못 만나게 하셨어.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빠나 할머니가 한숨 말하고 정반대였으니까요. 나를 보기 싫어한다고 말하더라. 라고.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더라고. 아빠가 말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엄마는 제가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다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다음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너는 엄마가 옆에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항상 너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려고 했어. 어떻게든 내가 있는 곳에 있으면서 몰래서라도 너를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너희 회사에도 들어간 거야. 네가 밥을 먹을 때 엄마는 잘 먹는 너를 보며 행복했단다. 그리고 내가 늦게 집에 갈 때면 밖에서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렇게 항상 너와 같이 있었어. 엄마는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 당한 것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 구내식당이나 청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일을 하시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를 멀리서만 보다가 이번에 누가 저를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잘못될까 봐서 너무 겁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져 왔어요. 그렇게 내가 그리워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으면 진작에 나타나시 그랬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너를 버리고 간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나겠어. 나같이 못된 엄마는 멀리서 보는 것도 죄를 짓는 건데. 저는 엄마를 꼭 끌어 안았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지난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엄마에 대한 오해를 전부 풀었어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엄마의 존재를 모르고 엄마를 미워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엄마에게 혹시 나랑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저를 닮은 아들이든 딸이든 품에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군요. 자기와는 다르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금껏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나이가 40이라는 것이 조금 걸리지만 어디엔가 제 짝이 분명 있겠죠.